장의사구역을 선점한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고 어려운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단기 투자를 좀 생각하는 쪽으로 의견을, 적정한 금액인지를 봤을 때 굉장히 고분양가다. 기름동은 더 장의동보다 서열상 우위에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081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이경민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전 강의에서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하라 해서 이번에 장의 자이 레디언트 아파트 신청했는데 84 타입 당첨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1주택자인데 투자 목적으로 쭉 들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사전에 저한테 상담을 미리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의사구역 청약하는 데 있어서 반대 의견을 드렸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1주택자는 다주택이 되기에는 이제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무순위 청약 또는 기축 아파트에서 하락폭이 큰 곳, 그 중에 비교를 해서 선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의사구역을 선점한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을 길게 보고자 보유한다라는 건 저는 지금도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고 어려운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이후 전매 기한이 제한될 겁니다. 풀릴 겁니다. 전매 제한이 이제 풀리는 시점, 그 이후에 전매를 계획하는 쪽으로, 단기 투자를 좀 생각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역적 입지를 한번 먼저 보게 된다면 돌고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의사구역에 무순위 청약에 당첨이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여기는 10구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도 여기 6구역이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일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될 거다. 그리고 지역적 입지에서 봤을 때 석격 상권이 아니라 여기는 돌고지역 상권입니다. 6구역을 제외하고는 10구역, 4구역은 돌고지역 상권이다. 따라서 노선의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고, 장의뉴타운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지역이지만 이걸 장기로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의사구역 8호 타입입니다. 여기 분양가가 약 한 9억대 중반에서 10억 정도 선에서 분양가 책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발코니 확장과 옵션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한 10억대 정도에 매수하게 되는 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양가 10억대 적정한 금액인지를 봤을 때 굉장히 고분양가다. 자, 그렇지만 실수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약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찬성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 아파트가 상승장 때 입주했던 아파트라고 한다면 최고가가 저는 한 1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4억. 근데 일각에서는 뭐 16억, 기름뉴타운이 16억이니까 16억 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태생적으로 장의동과 기름동은 완전히 다른 지역이고 완전히 다른 입지입니다. 자, 도심과 인접되어 있는 기름동은 더 장의동보다 서열상 우위에 있습니다. 입지 부분에서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장의 4구역은 제가 봤을 때 한 14억 선이 적정한 선이 되지 않았을까. 따라서 거기에서 지금 하락한 금액선에서 봤을 때 이 10억대 정도는 완전히 바닥 금액선에서 매수한 격이 되는 금액선이다 보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구독자님은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자죠.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10억대, 그리고 투자금 대비해서 봤을 때
너무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 장의사구역,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 분양에 당첨이 됐을 때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분양권은 지금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주할 당시의 입주 시기, 이 입주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입주 시기에 장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가격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 자, 입주하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자, 입주 시점이 언제입니까? 보통 제가 봤을 때 25년 또는 26년 요 사이에 아마 입주가 예정되어 있을 텐데, 이 시기가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 드렸죠? 이 시기는 대세 하락장 진입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강남 지역 일대 핵심 지역이 이제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로 진입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강남 2구는 하락폭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견고하고 탄탄하다. 그 이유가 대내적인 환경의 요인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이 하방 경직성을 키웠다. 따라서 하락폭이 지금 거의 없는데, 이 시기가 되면 입주 물량의 여파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혀 있는 시기가 될 거다. 자, 간혹 제가 그 시기 때 강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뭐 아실이나 호갱로는 이런 데에는 통계상 입주 물량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떤 통계로 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보통 그런 통계 자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해서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은,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는 또는 철거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단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그런 단지에서 이제 나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부분이고, 그제서야 이제 물량이 통계상 잡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보셔야 된다. 그래서 착공 물량이 가장 중요하고 철거, 이주 철거도 중요하다. 그런 시점을 서울에서는 무조건 봐야 된다. 서울에서는. 자, 그 시점에 거의 한 5만 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등이나 상승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는 이제 또 역전세, 강남발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가 하락과 매매 금액 하락이 이제 계속적으로 자리 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 시점에 우리는 입주하는 거다. 입주 시점이 너무 좋지 않은 시기에 입주하죠. 그러면 장이동만 상승할까요? 아니죠. 가장 핵심 지역,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핵심 지역인 서울, 그것도 강남 지역 일대에 하락세가 계속 두드러지게 나온다면 당연히 모든 전 지역 일대, 수도권 전반적인 지역 일대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 또 입주하는 시점 자체, 요 시점 자체에 우리 아파트의 전세가 하락, 매매 금액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앞전에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까? 6구역과 10구역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장이 4구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6구역, 10구역이 같은 시기에 입주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10구역은 우리와 거의 속도가 비슷하고요. 또 지금 저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착공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길어도 3년 안팎에는 무조건 다 입주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입주 물량의 여파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눌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인근에 우리 저 꿈의 숲 인근에 있는 장인 뉴타운들 있죠.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입주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락폭이 커졌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그래서 전세 가격도 계속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에서 또 계약갱신이 이어집니다. 한 번. 그리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또 2025년 이 시점과 또 맞물려요. 입주 물량과. 그러면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눌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왜 주변에 있는 장인뉴타운 일대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매매 금액이 계속적으로 눌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세 번째, 입주 시점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 아파트가 너무 불리하다. 너무 불리한 건 뭡니까? 대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뉴타운 사업지예요. 또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죠. 이런 아파트들의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은 뭘까요? 이런 아파트는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이 커집니다. 만약에 상승장 때 입주했다면 상승폭이 컸을 지역이고 컸을 아파트였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락장에 입주했다.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폭이 커집니다. 자, 제가 만약에 나는 10억에 매도하고 싶은데 주변에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라 우리 같은 아파트가 며칠씩 계속 있어요. 구성되어 있다, 한꺼번에. 대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트들이. 그리고 세대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만가구가 다 넘어갑니다. 그럼 나는 10억에 팔고 싶어도 저쪽 다른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같은 뉴타운 아파트에서 비슷한 평형대에 누군가가 막 저쪽에서 막 9억에 매도 물건을 내놓으면 우리 아파트 물건이 나가겠냐고요. 또 같은 단지 안에서도 뭐 2000세대, 3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에서도 나는 10억에 매도하고 싶어도 자꾸 저쪽 옆동에서 누군가는 9억 5천, 9억에 매도가를 자꾸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물건이 나가겠습니까? 그럼 저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커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불리한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불리한 시기는 뭡니까? 하락장이다. 그럼 앞으로 집값이 몇 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또 완전히 폭등장이 또 나올 거냐?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폭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금액은 계속적으로 눌려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락폭은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네 번째, 장기간 투자 금액이 동결된다. 동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안입니다. 이거. 아니, 투자금을 동결하는 이런 장기 투자 또는 장기 거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방안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상승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냥 장기간 투자하거나 장기 거주하면 폭망하는 겁니다. 남들은 막 투자하고 있을 때 저가 투자, 저가 매매하고 있을 때 우리는 투자 금액이 확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중에 자산 증식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크게 벌어지는 상황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 동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자, 우리 분양가 10억대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아파트가 입주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세를 줄 수 있죠. 그러면 이 시기, 입주하는 시기에 전세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4억대, 4억대에서 5억 요 수준에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렇다면 투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 금액. 우리 입장에서. 지금은 투자 금액이 뭐 계약금 정도밖에 안 들어갔겠지만 나중에 입주하는 시기일 때 투자 금액 얼마 들어갑니까? 거의 5억에서 6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자,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분양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고분양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경과되고, 굉장히 좋지 않은 방안이죠. 자, 그러면
같은 투자금 대비해서 우리가 투트랙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고분양가와 그리고 기축 아파트에서 완전히 하락폭이 큰 저가 매수와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비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실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투자 금액이 중요하다. 투자 금액. 자, 그러면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 5억에서 6억 정도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만약에 장의사구역이 아니라 마포나 또는 성동구 아파트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신축도 있고요. 또 좀 몇 년, 한 5년 차 된 이런 신축 아파트들. 투자금 얼마 정도 되냐면 이게 5구 타입이에요. 5구 타입. 투자 금액이 5억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포와 성동 신축 아파트에 5구 타입이지만 여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이 뉴타운 8호 타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완전히 입지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마포와 성동에 있는 25평 상승장 때 신축 아파트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17억, 18억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올라갔던 아파트인데 지금 뭐 이게 상승장 때 나와도 14억 정도 밖에 안 하는 이 아파트를 선택할 바에 당연히 여기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상급지역. 상급지역으로 가야죠. 25평이라도.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대상지, 낙폭이 큰,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상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그냥 혹시 몰라서 한번 청약을 해봤는데 당첨이 그냥 덜컥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향이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완전히 저가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진 금액이에요. 이거는 거의 바닥 금액이다. 바닥 금액. 그럼 이 바닥 금액에 잡으면 앞으로 뭐가 나옵니까? 조금이라도 집값이 반등하면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단타도 가능해요. 왜요? 이거 비과세 되잖아. 비과세. 응?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이상만 보유하면 그냥 비과세 된다고 이거. 그럼 우리는 바닥 금액에 저가 매수하고 시세 차익이 그만큼 나중에 집값이 조금이라도 거래량이 늘어나서 반등한다고 한다면 시세 차익이 더 커질 텐데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이 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파트를 놔두고 우리는 장기 투자해야 될 이 청약 아파트를 선점하신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결국엔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상승장이 시작돼야지만 우리 구독자님은 그제서야 이 아파트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시간은 시간대로 경과되는 이런 장기 투자, 장기 거주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이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구독자님들은 반드시 이런 형태로 비교하면서 비교 대상이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반드시 사전에 실수 없이 상담 받으셔야만 합니다.